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몸도 으슬으슬 떨리고 재채기도 잦아진 것 같아요. 네,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 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럴 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지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체내의 습도를 높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럴 땐 달래와 냉이 같은 봄나물을 먹으면 이를 손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자주 씻는 것도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네, 역시 평소에 따로 건강관리로 하는 것보다 물을 자주 마신다거나 손을 씻는 것처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환절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TV 더보기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해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업 도전기, 청년 창업 런웨이의 감상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슈퍼 시스템을 통해 존 F 케네디 공항에 숨어있는 놀라운 슈퍼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 이번 주 주제는 가구인데요. 우리 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는 의자와 침대를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죠.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주실 건가요? 네,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는 강연 프로그램이죠. 청년 창업 런웨이입니다. 네,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겐 유용한 정보가 많은 프로그램인데요. 예비 창업인들, 특히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겠습니다. 또 창업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청년 창업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매력에 빠지실 텐데요. 전격해부 청년 창업 런웨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창업. 특히 취업시장 대신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청년 창업 런웨이입니다. 성공 신화를 이룬 창업가들의 신개념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고민이라고요?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는 이런 고민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에게 자본이 넉넉하지 않아도 창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 노하우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보통 창업은 어느 정도의 기본 자금을 바탕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뒤집는 사례들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해 국내 유료 앱 1위까지 기록한 사례는 물론 단돈 20만 원으로 1인 기업을 세운 청년 창업가 등 이들만 봐도 든든한 자본이 창업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불어 최소 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등 그 노하우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립니다. 예비 창업가들 중엔 자본보다 창업 아이템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통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음식이나 의류 사업 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의 종류는 생각보다 무궁무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부분에 지금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쓰레기통의 모습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에 출연한 창업가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태양광을 이용한 쓰레기통이나 집안에 설치하는 텐트, 룸텐트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치나 채소 등 창업 아이템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템으로 성공한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면 무엇으로 창업을 해야 하며 창업 관련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물론 아이템을 정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청년 창업 런웨이의 감상 포인트, 바로 MC의 유쾌한 진행입니다. 와닿네. 그러세요? 악플 좋지 않다, 이거. 정말 우플. 진짜 청년 창업 런. 현재 청년 창업 런웨이의 진행자는 개그맨 현병수 씨인데요. 그의 톡톡 튀는 입담이 강연의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고깃집. 뭐라고 나오냐면 애국하는 청년 창업가. 그리고 진행자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보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매출이나 구체적인 창업 노하우 등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알찬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런웨이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실질적인 창업 정보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청년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선 창업에 대해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온 것입니다. 점점 경영도 힘들어지고 끝내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는 실질적인 창업 정보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비법이라든가 광고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정보가 아닌 직접 현장에서 뛰었던 창업가에게 듣는 정보는 실제 창업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담을 통해 들어보는 청년 창업 런웨이. 앞으로도 청년 창업 런웨이는 언젠가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네, 이 청년 창업가들을 쭉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열정만 있다면 창업,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청년 창업 런웨이에 소개된 창업가들처럼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여러분도 창업 성공의 신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가 담긴 청년 창업 런웨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부르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줄 거죠? 네, 세계 여러 나라에 구축된 첨단 시스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바로 슈퍼 시스템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급의 공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승민 씨, 네. 보통 한 대의 비행기가 착륙해서 다시 다른 승객들을 태우고 이륙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승객들이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비행기에 실은 짐들을 내린 다음에 다시 짐을 싣고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니까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최소 2시간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 외에도 비행기 내부를 청소하고 비행기에 기계적 결함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슈퍼 시스템에 의하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1시간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슈퍼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비행기 착륙부터 재이륙까지 1시간 안에 끝낸다고 하니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가구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피부와 오랜 시간 맞닿아 있는 가구, 의자와 인간의 일생 중 약 3분의 1만큼의 시간을 보내는 침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보통은 이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JFK 공항이라 부르는데요. JFK 공항은 매년 5천여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공항입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JFK 공항이 갖춘 슈퍼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JFK 공항의 슈퍼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1948년 뉴욕 국제공항으로 개항한 JFK 공항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인 196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항 당시 수천 명의 승객에 불과했던 JFK 공항. 그러나 현재는 해마다 5천여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요. 또한 매일 1,300여 대의 항공기가 드나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승객이 이용하는 JFK 공항. 그 중에서도 8번 터미널은 매일 2만 5천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 터미널입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나면 한 대당 150여 명의 직원들이 투입됩니다. 먼저 비행기의 전력선을 꽂고 엔진을 끄는데요. 엔진이 돌아가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분당 약 20달러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객과 함께 수화물을 내리고 나면 청소팀은 베개와 의자 시트를 교체하는 등 비행기 내부를 청소하고 식당팀은 기내식을 보충합니다. 한편 급유팀은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기 전까지 9만 6천 리터의 연료를 주입하죠. 그동안 비행기에서 내린 짐은 최신식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통해 22분 만에 모든 짐을 승객에게 전달하는데요. 터미널 지하에 있는 8km 길이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분속 110m로 수화물을 이동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2만 5천 개의 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화물 자동 시스템의 기반은 1990년대에 도입된 바코드에 있는데요. 3개의 스캐너가 수화물과 태그를 확인한 뒤 해당 구역으로 보내는 거죠. 또한 잘못 분류된 것을 수정하는 수동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태그에 문제가 있거나 수화물에서 떨어져 버리면 특정 구역으로 옮겨져 직원이 직접 확인한 후 올바른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는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하는데요. 기장은 조종실에서 내부 장치를 확인하고 부기장은 밖으로 나와 기체의 외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타이어 압력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이전 비행에서의 손상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그 비행기는 즉시 경납고로 옮겨져서 수리팀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모든 팀들의 업무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터미널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JFK 공항의 슈퍼 시스템. 이 시스템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JFK 공항의 슈퍼 시스템으로 인해 뉴욕의 여행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기대해봅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 필수품, 가구. 그 중에서 오늘 비교 분석해볼 가구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의자와 침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에게 신체적 안락을 제공해주고 미적인 요소까지 겸비한 의자와 침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가구는 의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소파와 같은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의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자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의자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의 왕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의자는 왕족과 귀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민들은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것은 어린 나이에 숨진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의자입니다. 투탕카멘의 의자는 좌석의 높이가 높은 데다 은과 보석, 상아 등 호화로운 장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자와 함께 비교해볼 가구는 침대입니다. 의자의 기원을 고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듯 침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침대는 이집트 고왕조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침대 다리는 동물의 다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침대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등을 거치며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대표됐는데요. 그리고 사생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지금처럼 개인별로 침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의자가 신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다면 현대의 의자는 과한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모던한 스타일의 의자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과연 어떤 의자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스 반 데어로에. 그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의자는 군더더기 없는 명쾌한 디자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해리 토마스 리트벌트의 지그재그 의자는 의자의 면과 선을 흥미롭게 해석한 것으로 유명하죠. 또 오늘날 가장 많이 복제되는 의자 중 하나죠. 바로 덴마크의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개미 의자가 있는데요. 개미 허리처럼 의자의 연결 부분을 잘록하게 처리한 디자인이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자에 비해 침대는 매트리스가 특히 중요한데요. 이 매트리스에 따라 침대의 종류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트리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사용되는 매트리스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스프링 매트리스는 우수한 탄력성을 가진 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 라텍스인데요. 신체의 굴곡을 부드럽게 받쳐주지만 탄력성이 떨어져 뒤척일 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세 번째로 메모리 폼은 충격 흡수가 뛰어난 반면 통기성이 좋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돌침대는 호흡기 질환자나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적합하지만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침대입니다.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의자는 편안함이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자는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걸까요?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자는 일반적으로 등판과 좌판, 그리고 이들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다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무용 의자의 경우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에 해당하는 틸트가 있습니다. 틸트는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등받이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집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자의 편안함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틸트가 편안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침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한 광고의 카피처럼 침대는 과학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침대 속에 숨어 있는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대의 편안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침대에서 사람이 눕는 중심 부분, 바로 심재부입니다. 이 부분이 강한 하중이 가해져도 꺼짐과 소음,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심 부분에 내장재가 중요합니다. 하중을 분산하고 체형에 알맞게 골고루 감싸주되 보건력이 우수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단, 너무 푹신하면 허리의 곡선이 너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 자체에 각각 독립된 스프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에게 휴식을 제공해주는 가구. 이제 가구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편안함에 아름다움까지 더한 가구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자와 침대에 대해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자와 침대 모두 허리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큰 가구잖아요. 특히 침대의 경우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3월 둘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수학 불안증을 느끼는 아이에게 수학은 외계어로 다가온다? 수학 불안증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한 솔루션.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을 개그맨 오정태, 김경진과 함께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프로그램 지식실험 Q. 이번 시간에는 기류의 혁명,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 담긴 과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후 8시 지식실험 Q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옥핀, 벨크로 등의 발명은 디자인적 사고에서 시작됐다. 디자인적 사고가 가진 힘.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다큐.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이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뇌과학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의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척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후 8시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놓치지 마세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과학의 불가사의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사이트랙이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탐.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후 8시 한국사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이슈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렌즈 부품 하나로 세계를 사로잡은 김현준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채널 고정. NHK의 수준 높은 정통 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나보는 시간. NHK 다큐멘터리가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이 절실한 시대. 소통의 달인 김창욱 교수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만남. 소나기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의리의 사나이 배우 김보성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우주의 화려한 영상을 통해 우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대우주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큐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역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월 둘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간다고 하시잖아요. 요즘 들어 그 말이 그렇게 실감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말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0살 어린이의 1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10년의 10분의 1이지만 50세 어른에게 1년은 이제까지 삶의 5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을 더 짧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같은 시간이지만 생각의 차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달리 느껴지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알차게 보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V 더보기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TV 더보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